계속해서 조선시대 2부 이어집니다. 당쟁과 전란의 시기입니다. 이조 전락 문제로 동서가 분당됩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일본열 또는 통일의 기운이 일어나고 북방 여진족도 흥기합니다. 국내적으로 살림은 권력투쟁이 시작이 됩니다. 선조 8년 1575년 3사의 인사권을 가진 이조 전락 문제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뉩니다. 김효원을 지지한 사람은 동인, 유성룡과 이산해 등이 있고요. 심의겸을 지지한 사람은 서인, 정철과 윤두수 등이 있습니다. 김효원은 경복궁 기준으로 볼 때 동대문 쪽, 그래서 동인이 되고, 심의겸은 서대문 쪽, 그래서 서인이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지역으로 나뉘어서 영남은 동인이 되고, 또 이어서 남인이 되고, 기호 지방은 서인이 되고, 노론 소론 이어지죠. 이때의 사건으로 정열입 사건이 일어납니다. 선조는 율곡 이이한테 정권을 많이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율곡이 사망하자 동인을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조 22년 서인의 모사 송익필이 전라도의 정열입을 영모로 고변합니다. 이것이 정열입 사건입니다. 정열입은 서인이었으나 나중에 동인이 되었고,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송강 정철이 맡게 되고 동인들을 천여 명을 대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인 백정이라는 이름을 들을 정도로 송강 정철이 그렇게 정치인으로서는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요. 교과서에는 관동별곡과 삼위인곡 등 가사문학의 대표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사건으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선조의 마음을 잘 못 읽었나 봅니다. 신성군을 총애했는데 광해군을 세자로 추천했다가 동인에게 정권을 빼앗깁니다. 그러자 정권을 잡은 동인들은 서인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남인과 북인으로 다시 갈라집니다. 엄중처벌 주장 이산해는 남명 조식문화 쪽이고, 관대한 처벌 주장 유성룡은 퇴계 이황문화입니다. 남인이 되죠. 이때가 임진왜란 일어나기 1년 전인 선조 24년 1591년입니다. 정열입은 대동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천하는 곡물이다, 그렇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열도를 통일하고요. 명, 인도까지 지배하는 대제국 건설 야망을 갖고 정명가도를 조선에 요구합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그 전에 조선에서는 통신사를 보내 일본의 진위를 파악하는데요. 문제는 서인 황윤길은 앞으로 반드시 병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인 김성일은 그러한 조짐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같은 동인이었던 서해 유성룡이 김성일한테 염려를 합니다. 실제로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냐, 그랬다고 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김성일은 낙향을 해서 의병 활동을 벌이다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편성해서 조선에 쳐들어옵니다. 선조 25년 1592년입니다. 4월 13일 고니씨 부산 함락하고 경상도 일대를 유린하고 좌도는 갓도 우도는 구로다 청주 방면으로 진격합니다. 충주 탄금대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신립장군이 막아서죠.
그러나 신립은 재승방략 전략에 따라 충주 탄금대에 배수진을 치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왜군과 싸웠으나 8,000군사가 전멸합니다. 이때도 서해 유성룡이 신립장군한테 염려를 하면서 말했답니다. 일본군이 조총도 있고 군사력이 센데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근데 신립장군은 상당히 장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멸하고 말았죠. 선조는 광해군 세자로 결정하고 4월 30일 새벽 도성을 떠납니다. 선조의 도주 소식을 들은 백성들, 노비문서를 관장하는 장례원과 형조를 불사릅니다. 노비, 세종이 종모법으로 환원하면서 노비가 대폭 늘어났었죠. 선조가 건너려던 강은 요수다. 이렇게 대한민국 교과서에서는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압록강, 두만강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성룡이 개혁정책과 의병들이 분전을 합니다. 의병들 분전 중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이 남명 조식의 제자들이죠. 홍의장군 곽재호와 정인홍 등. 호남에서는 대표적으로 창평고시, 고경명 등이 활동을 합니다. 스님들 휴정, 유정 나오고요. 조헌, 영규대사 등도 나옵니다. 수군에서는 원균, 이순신 이름들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해군과 순화군이 체포당하죠. 이로 인해서 임난이 끝나고 나서 또 스토리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임해군의 운명이요. 명군이 가세를 해서 평양성을 수복합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한편 권율은 행주대첩을 일으킵니다. 행주산성에서 승전보를 전하죠. 임난 승전과 그 후 명나라 심유경과 일본이 강화회담이 결렬되면서 정의유 재란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으로 왜군은 철군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임진왜란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개혁정책을 이끌었던 유성룡을 끌어내리고 과거체제로 복귀하려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결국 유성룡은 파직당합니다. 이순신도 그날 같은 날 전사합니다. 선조는 그 전에 이순신을 제거하라는 비망가를 작성해서 승정원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파직 후 낙향한 유성룡, 징비록을 쓰죠. 이 징비록은 일본에서 더 관심 있게 다 읽어보고 그랬답니다. 이이의 10만 양명설, 설이 많죠. 임진왜란 때에 그 다음에 의병 활동들, 그런 내용들을 지도로 표시해 본 것들입니다. 부산에서 서울 함락되고 평양 함락되고 그런 내용들이죠. 오른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해전들 지도죠. 개해정변과 정묘 병자호란, 이제 북방 쪽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만주에서는 여진족 세력이 크게 성장합니다. 건주 여진 출신의 누르하치가 통합하죠. 한편 조선 내부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 왕조 타도를 내건 봉기군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송유진, 이몽학의 봉기. 임진왜란의 타격이 크긴 컸었던 모양입니다. 경지 면적이 170만 결에서 54만 결로 대폭 줄어듭니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경복궁,
지금에 있는 경복궁은 당시보다 10% 정도밖에 건물이 없다고 합니다. 경복궁의 현재 빈터는 대부분 건물로 다 꽉 차 있었다고 합니다. 선조 27년에 천안 직산 송유진, 29년 홍산의 이몽학, 조선왕조 타도 및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기치로 삼았다고 합니다. 꽤 혁명적입니다. 광해군 즉위와 북인 분당. 임난 때 북인들은 의병장을 대거 배출한 데다가 대일 강경론을 주도해서 광해군 때 정권을 잡습니다. 대북파입니다. 북인은 선조의 후사를 놓고 대북과 소북으로 갈라집니다. 광해군 지지 정인홍 대북, 인목대비 소생의 영창대군 지지 유영경 소북. 비극이 또 발생을 하죠. 도 이름 한번 볼까요? 충청도는 조선시대에 16번 도명이 변경됐답니다. 충주와 청주를 따서 충청도인데, 청주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청주를 빼고 홍주와 충주를 합쳐서 홍충도. 홍주에서 또 반란이 일어난다. 공주와 충주를 합쳐서 공충도. 충주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공청도. 이런 형태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게 한 10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16번이 바뀌었답니다. 조선시대 충청도에서 이렇게 반란이 많았나, 지금 생각해보면 잘 납득이 안 되는 정도로 의아합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중화는 택리지에서 충청도 인심을 오로지 권세와 재리를 쫓는다 라고 하였다. 그랬답니다. 비극이 있습니다. 선조 33년 인모광후 김씨, 김제남의 딸이 들어섭니다. 유영경이 그 아들 영창대군을 후사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이미 14년 경력의 세자입니다. 선조 40년 병석에 눕자 만 2살의 갓난아이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다고 판단, 광해군에게 양위합니다. 그러나 유영경이 양위 전교를 감춥니다. 인모광후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광해군 즉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돼서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고요. 광해군은 임난 때 전란 극복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펼치게 되죠. 선조의 시기 질투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또 신증 동국 여지승남 국정호감 등을 또 편찬하게 되고, 편찬 사업도 있고,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창덕궁 선정전의 지붕이 푸른 이유는 원래 광해군 때에 지어진 인경궁 광정전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경희궁 있는 쪽이죠. 자리죠. 서촌 옆에. 이거를 인조 때에, 인조반정 후에 광해군이 세운 인경궁의 광정전을 헐어다가 오늘날 창덕궁 선정정으로 중건한 것이고요. 거기만 기와가 푸른 것이 그래서 특징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조계사 대웅전입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보천교 정읍에 있던 11전, 이거를 뜯어다가 다시 옮겨놓은 것이 조계사 대웅전이랍니다. 후금의 부상과 자주적 신리외교 선택. 외교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광해군의 군사 파견 요청, 명나라가 그러나 거부. 광해군 시대의 비극이 있습니다. 인목대비 폐모와 계해정변. 광해군 때
칠서의 옥이라는 것이 살인강도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걸 계기로 인목대비의 아버지 김제남, 아들 영창대군 사사되고 인목대비는 패비, 서궁에 갇힙니다. 그러자 서인들이 정변을 준비합니다. 족보를 잠깐 볼까요? 선조 의인왕후 박씨가 후사 없이 사망합니다. 인모광후 김씨, 김제남의 딸을 왕으로 얻습니다. 거기서 영창대군과 정명공주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공빈 김씨와 인빈 김씨 등 여러 분의 그 빈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빈 김씨를 사랑해서 임해군과 광해군, 인빈 김씨를 사랑해서 의완군, 신성군, 정원군 등 얻습니다. 이런 와중에 광해군이 즉위하게 되고 영창대군 사사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서인들이 주도한 개해정변, 우리에게는 인조반정으로 익숙합니다. 1623년입니다. 김유, 이귀, 김자점, 그 이름도 유명한 김자점, 최명길, 이괄 등입니다. 능양군 이종을 추대하죠. 인조가 되죠. 서인들의 권력 유지 방법, 숭용살림, 국헌물실, 살림에 있는 기호학파, 자기들 학자들 등용해라. 두 번째, 국헌물실, 왕비는 반드시 서인 집안에서 내라. 이것이 조선 망할 때까지 갑니다. 이괄의 난이 있었고요. 그러나 여기는 외교를 참 잘못했습니다. 서인들 친명 사대주의를 고집하다가 세상 흐름, 힘의 흐름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자초한 것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입니다. 사실은 우리 상고사를 연구하면 같은 족속이죠. 오히려 명나라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인데 이렇게 조선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정묘호란, 인조와 신하들 강화도로 도피하고 소현세자는 전주로 피난합니다. 강옥립의 중재로 가까스로 정묘조약을 맺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청태조는 겨울을 기다렸다가 태종은 보름도 안 돼 개경을 전격적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갈 틈도 없이 남한산성에서 길이 끊겨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화파 최명길이 강화조권 교섭을 하게 되고 청음 김상헌은 주전파죠. 나중에 최명길은 역적이 되고 김상헌은 천하의 애국자로 그렇게 되고 김상헌의 후손들은 안동 김씨 세도까지 대대손손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외교에 있어서 어느 길이 옳았을까요? 저는 최명길 쪽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국 인조는 백관들 거느리고 삼전도의 치욕을 겪고 나서야 잠잠해집니다. 송파구에 가면 삼전도비가 있죠. 이때 소현세자가 인질로 잡혀가죠. 그래서 한 8년 정도를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나중에 귀국을 허락받았을 때 천주교신자를 동반해서 귀국하고요. 국내에 와서 청나라의 인질로 가서 배웠던 개방적 세계관을 실천할 계획,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조가 세자를 시기 질투를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죽이고 맙니다. 소현세자뿐만이 아니고 세자빈 강씨 그리고 그 아들들, 형제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동생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되죠. 세자로 책봉하게 됩니다. 소현세자의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때에
전투도들입니다. 임경업 장군 나오죠. 효종, 북벌, 송시열과 효종이 독대를 합니다. 겉으로는 북벌이었지만 속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수기, 형기, 먼저 몸을 닦으십시오. 뭐 이렇게 답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송시열과 효종이 독대 후에 효종은 2달 후에 승하를 합니다. 이어서 왕의계승의 정통성을 둘러싼 예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1차 예속 논쟁. 남인 윤유, 허목, 강경파 윤선도 나오고, 그러나 송시열과 서인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2차 예속 논쟁이 벌어집니다. 뭐 1년 복이냐, 몇 년, 9개월 복이냐, 뭐 이런 거 주장하는 것이죠. 참 의미 없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는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현종이 남인을 대거 등용합니다. 그러자 또한 현종이 급서하게 되고 숙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숙종은 부왕의 뜻을 이어 송시열을 함경도 덕원으로 유배를 보내고 서인들을 처벌합니다. 정권을 잡은 남인은 다시 강경처벌과 서인 온건처벌로 해서 청남과 탕남으로 갈라집니다. 윤유가 청남이죠. 북벌 계속 주장합니다. 숙종의 탕평과 세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서인의 분당과 노소 대립. 숙종 초 남인 윤유는 북벌을 주장합니다. 실세 왕비의 사촌 김석주는 북벌 불가론을 주장합니다. 3번의 난, 중국에서 3번의 난이 점차 청의 우세로 돌아서자 숙종은 정권을 남인에게서 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돼서 영의정 허적, 연시연을 베푼 이때를 통해서 서인으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경신환국입니다. 1680년. 정권을 잡은 서인 정치보복을 단행합니다. 김석주가 이를 벌입니다. 허견, 허적, 윤유, 남인들 다 사형당하고 100여 명의 피화자가 발생을 합니다. 김익군 얘기 시켜서 정치공작 이게 드러났죠. 숙종은 전국 수습을 위해 산림사면 송시열, 윤증, 박세채를 부릅니다. 송시열은 김익군을 법대로 처리해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옹호를 합니다. 윤증은 상경 도중에 정치에 참여할 3가지 전제 조건을 내가옵니다. 남인들의 원한을 풀어줄 것, 외척인 삼척의 권력을 제한할 것, 송시열의 세도를 변화시킬 것. 그러나 안 된다고 판단하고 낙향합니다. 이후 서인은 공작정치 처벌과 남인에 대한 화해를 주장하는 윤증의 소론과 서인 단독 국정 운영을 옹호하는 송시열의 노론으로 나뉩니다. 노론의 중심인물 송시열, 김석주, 소론의 중심인물 윤증, 박세채. 이렇게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노론의 영수 송시열, 소론의 영수 명제 윤증 가계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계 성원의 제자이자 사후인 팔송 윤황, 그 손자가 명제 윤증입니다. 5째 아들이 윤선거고요. 윤선거의 친구가 우암 송시열입니다. 윤선거와 송시열은 둘 다 연산의 도남서원에서 김집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노론 소론으로 갈리고 나중에는 집안 간에도 이제 서로 거래가 끊기는 그런 관계가 되죠. 윤증이 아버지 윤선거의 비문을 송시열에게 부탁을 했는데 송시열이 정성스럽게 써주지를 않았답니다. 병자호란때 강화도에서 살아온 윤선거를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하더라, 이렇게 카더라 통신 비슷하게 써준 겁니다. 그 일로 윤증은 이제 송시열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송씨와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유훈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윤황의 가계를 보다 보니까요, 넷째 아들 문거의 소생에 윤석열 대통령이 11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윤황의 12대 손이 지금 윤 대통령이죠. 둘째 순거의 아들이 종중대학인 종학당을 설립을 하게 되고 그 가계가 이렇게 됩니다. 경제인으로는 한국야쿠르트와 웅진그룹이 이 집안 후손들이더라고요. 역관 집안 출신 후궁 장옥정이 왕자를 생산합니다. 숙종 14년 1688년이 되겠습니다. 숙종은 갓난왕자를 원자로 종묘에 고묘하고 자신의 후사임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야인으로 있던 남인이 재집권하는 순간이 되겠습니다. 장옥정, 유명한 장희빈, 희빈 장씨가 되겠습니다. 기사환국이 되죠. 82세의 송시열을 정읍에서 사사시킵니다. 2년 황후 폐출하고 후궁 장씨를 왕비로 올립니다. 서인들은 새로 숙종의 총애를 받는 후궁 최씨, 무술이 최씨로 유명하죠. 영조의 어머니입니다. 전국전환을 시도합니다. 숙종은 정권을 다시 서인에게 주는 갑술환국을 단행합니다. 남인들이 다 사형당하고요. 장희빈도 사사당합니다. 패비 민씨는 복위합니다. 서포 김만중의 이야기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노로는 장씨 사사를 지지한 반면 희빈 장씨를, 소로는 장희빈을 사사를 반대를 합니다.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즉위합니다. 신축환국하죠. 노로는 세자를 축출하고, 희빈 장씨의 아들이니까, 숙빈 최씨 아들 연인군, 후에 영조가 되죠. 추대하고, 소로는 그대로 경종, 세자를 지지합니다. 숙종이 노론영수 좌의정 이명과 정유 독대를 합니다. 세자 대리청정을 하게 되고요. 숙종이 승하합니다. 세자 교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답니다. 그대로 경종이 즉위합니다. 노론이 가만히 있질 않죠. 경종 무력화를 시도합니다. 후사를 결정해야 된다. 상소하죠. 여기에서 활동했던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조태재, 민진원 등이 소론이 퇴골하고 대궐문이 닫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제히 경종을 찾아가 이날 중으로 빨리 후사를 결정하라고 다그칩니다. 경종은 노론의 요구를 수락하고 연인군을 후사로 결정합니다. 게다가 연인군의 대리청정까지 요구합니다. 정국을 바꾼 김일경의 신축소로 노론 사대신 김창집 이명 사흉으로 몰아 파란을 일으킵니다. 김일경이. 노론에서 김일경을 공격하자 경종은 정권을 소론에게 주고 소론을 대거 등용하고 신축환국을 일으키게 됩니다. 노론 사대신 처형됩니다. 이 모코룡 고변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 것이죠. 경종을 살해했다는 고변이 일어났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연인군을 보호합니다. 노론이 3급수를 사용해 경종을 살해했다는 고변, 이게 모코룡 고변 사건입니다. 김창집의 손자 김성행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노론은 천지와 더불어 무궁한 길이 있다. 김창집은 사형당하죠. 이민옥사입니다. 그러나
김성행의 예언대로 그의 후손들 나중에 안동김씨 세도가 이어지고 무궁한 길이 있었나 봅니다. 경종이 또 급서합니다. 게장과 생감을 진화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독살설이 또 확산됩니다. 21대 영조 50년 이상 제위에 있었던 영조 대왕이 즉위합니다. 탕평책 영조 즉위와 이인자의 봉기. 영조 4년에 이인자의 봉기가 있죠. 남인과 소론 이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이 일로 노론이 완전하게 집권하는 정권을 가져가게 된 계기도 되겠죠. 노론은 등용하고 영조시대입니다. 소론은 온건파인 완소만 등용하고 남인은 완전히 배제합니다. 영조 16년에 노론 사대신 사형당했었죠. 다시 복권시킵니다. 나주 벽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노론 일당이 차지합니다. 조정은. 사도세자 살해사건 영조시대의 비극이죠. 사도세자가 소론 인사 가족들의 도륙을 반대했답니다. 나주 벽서 처리 과정에서 미움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세자의 장인이자 정승이었던 홍봉한, 홍인한 형제가 앞장서서 해경궁 홍씨도 동조를 해서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 갇혀 죽임을 당합니다. 이모화변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 사도세자 뒤주 사건은 오늘날 창경궁 중에 종묘로 넘어가는 그 지대가 낮은 그쪽에 있죠. 입구에 있습니다. 개혁군주 정조의 등장, 험난했던 즉위의 길. 홍인환이 그렇게 반대를 한 모양입니다. 사도세자를 죽인. 노론은 세손 제거 벽파, 반대 18호 난임. 영조 52년에 승하하고 22대 정조가 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즉위합니다. 정조는 그렇게 말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향후 전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말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홍인환, 정우겸 사형당합니다. 해경궁 홍씨가 한중록을 집필하게 되죠. 정조 1년 노론 일당제를 다당제로 바꿉니다. 규장각 설립합니다. 서울 출신을 등용합니다. 규장각 오늘날 비원에 있죠. 여기에 많은 도서들을 보관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조가 이거를 비밀리에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았답니다. 자기와 그 다음에 자기의 측근들만 읽게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군권도 강화하고 특별히 그런 말도 합니다. 노론 일색이니까 조선의 인재가 어찌 한양에만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도산서원 앞에서 영남 인재들만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별시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는데 결국은 정치적으로 크게 나중에 영향을 미치진 못하죠. 미래를 향한 개혁, 노론은 사문난적으로 배척하고 정조는 양명학, 서학을 허용합니다. 이 천주교에 대한 대응입니다. 윤지충과 권상현이 조상제사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진산사건이죠. 천주교 강경 탄압론과 정조의 문체반정, 먼저 폐관잡기부터 금지시켜라. 정조의 또 하나
화성축조와 대유든 건설, 대유든은 대농장이랍니다. 이때 여러 가지 기계들을 쓴 것, 기중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대농장 대유든도 건설하고 황무지 개간도 했다는 그 농협혁명을 이뤘답니다. 저수지도 축제를 많이 짓고요, 쌓고요. 유구이전에 금난 정권을 철폐해서 상업혁명을 선도했다. 농업혁명과 상업혁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조의 치적입니다. 정조가 의문사합니다. 그리고 과거로 회귀됩니다. 1800년에 정조가 승하하죠. 그 전에 정조가 남인들을 중용하고 뭐 그런 일들, 그 다음에 오해 연고로 노론에 경고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후에 정조가 승하합니다. 여기도 설이 있죠. 정순왕후 김씨가 10살의 순조를 대신해서 수렴청정합니다. 노련 벽파가 집권합니다. 이 정순왕후 김씨는 안동 김씨가 아닙니다. 경주 김씨입니다. 선조 2호 분파된 당쟁 구도 그림 따와봤습니다. 사림, 태계 이황의 동인 율곡 이이와 우계 성원의 서인. 동인은 영남 지역을 위주로 영남학파가 형성되고 태계 계열의 남인과 남명 조식 계열의 북인으로 나뉘고, 서인은 경기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기호학파가 되고 우암 송시열의 노론과 명제 윤증의 소론 사색당파로 불립니다. 또 다른 표를 볼까요? 북인은 조식 계열의 북인은 선조의 후사 문제를 놓고 대북과 소북, 광해군과 영창대군파 이렇게 나뉘죠. 서인은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옵니다. 동인서인의 분당은 김효원과 심의겸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걸 또 봅니다. 영남학파, 경상도 지방, 유성룡, 동인, 북인, 강경파, 정인홍, 남인, 온건파, 유성룡, 대북파, 소북파, 인조반정 후 대북파는 실각하죠. 소북파는 서인 남인에 흡수되고 맙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기호학파 충청권 서인 윤두수, 김장생에게 학통이 연결됩니다. 인조반정으로 서인이 집권합니다. 송시열, 송준길이 나옵니다. 노론, 소론으로 송시열과 윤증이 갈립니다. 노론이 집권합니다. 사도세자 죽음, 벽파, 시파 이렇게 이어집니다. 선조에서 정조까지 붕당 정치의 흐름도입니다. 동인, 남인은 계속 청남, 탕남 나중에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벽파, 시파, 노론은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따와봤습니다. 조선의 대표적인 간신들입니다. 연산군의 유자광과 임사홍, 광해군의 이이첨과 더불어 인조의 김자정, 대표적인 간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세도정치 시대로 들어섭니다. 노론 재집권과 천주교 박해, 노론 벽파가 재집권합니다. 정순왕후 김씨는 사도세자 제거에 앞장섰죠. 순조 1년 정순왕후가 사학을 엄금하는 교서를 내립니다. 주문모 신부, 정약종, 이승은, 황사영 등 남인들이 참용을 당합니다. 이과환도 죽고요.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유배형에 처해집니다.
정약용은 강진 다산초당 18년간을 유배를 했다가 마현으로 돌아오죠. 신유박해입니다. 300여 명이 처형됩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나옵니다. 순조 4년 정순왕후 수렴청정 거두면서 순조의 왕비 순원왕후 김씨, 김조순의 딸이죠. 김조순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세도 정치가 시작됩니다. 김조순은 경종 때 사형당한 노론 사대신 김창집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안동 김씨들은 천주교에 동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박해가 없어요. 대신 풍양조씨 세도 때 천주교 박해가 다시 일어나죠. 황사영 백서 사건이 있었고요. 풍양조씨 세도 정치 때, 그렇죠, 효명세자의 부인 풍양조씨, 천주교가 다시 박해를 받습니다. 기해박해입니다. 이때 프랑스 신부들 죽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도 정치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극심해진 삼정문란, 민중들의 저항,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이주했답니다. 지역차별도 심했다고 하죠. 평안도 같은 경우는 과거 급제하면 이제 어사화를 쓰고 고향 한 바퀴를 돌죠. 그게 끝이었답니다. 홍경래의 봉기가 평안도에서 일어나고요. 임술농민 봉기로 진주밀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화도령 철종 얘기, 철종이 즉위하는 그런 내용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철종 후사 없이 승하하자 대왕대비 조씨의 전교로 드디어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명복이 왕위에 오릅니다. 고종시대가 시작됩니다. 1863년입니다. 조선 후기의 제도, 외교,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놨고요. 대외관계, 백두산 정계비, 울릉도 독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숙종 때 이범윤 여기는 우리 땅이다 이런 내용이죠. 신라 지중왕 이래 울릉도와 독도도 그랬고, 안용복 얘기도 나오고요. 위대한 인물 안용복. 조선 후기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감자, 신분 변동, 양반수가 증가하고 다양해지다. 납속과 공명첩, 족보 편찬과 동성마을 향전. 이제 조선 후기에 편찬된 족보, 여기에서 족보가 신뢰성을 많이 잃게 되죠. 서울들에 관한 역사서 규사도 편찬이 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조선 후기 학문의 새 경향, 박세당이 주자학을 비판한 사변록을 저술하고, 양명학 수용하고, 정제두는 강화도로 이주하여 양명학에 전념합니다. 서양 과학을 수용합니다. 실학의 형성과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름들이 많이 있죠. 유형원, 이익, 정약용. 북학파 내용 나오고요. 박지원의 열하일기도 나오네요. 국학의 발달, 역사서와 지리지 편찬, 우리 역사를 주체적 입장으로 파악한 당파는 소론계열이었다. 이때도 전부 단군을 시조로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7세기 초 한백겸, 동국지리지, 이게 문제가 되나 봅니다. 반도사관에 입각해서 기술합니다. 일제 식민사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너희 선조들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그런 겁니다. 한백겸이 황해도 수안으로 끌어들였답니다. 낙랑군 수성현을. 이게 나중에 이병도 박사도 그렇게 이제 수안 얘기하죠.
정약용 선생도 아방강역구에서 낙랑군을 지금의 평양으로 비정하고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하일기를 쓴 그 박지원은 훨씬 대륙 실제 가보고 이런 그 유학자들의 이런 부분을 개탄을 하죠. 그런 내용들이 쭉 기술이 돼 있고요. 유득공은 발해 통일신라와 이렇게 해서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고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역사서 한번 발췌해 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훈민정음 빼놓을 수 없죠.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뭐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 설명을 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백과전서파 얘기도 나오고요. 서민문화의 형성을 또 해놓죠. 진경산수와 겸재정선, 김홍도, 그 다음에 서예의 명인 이광사, 김정희의 추사, 추사체 나오죠. 그 다음에 백자 얘기 나오고요. 나전칠기 뭐 이런 내용들 나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한글 소설 유행했다는 얘기 나오고요. 사시남정기, 구운몽, 장화홍련전, 흥부전 뭐 이런 내용들. 박지원의 양반전, 호질. 정약용이 애절양이라는 것도 썼네요. 그 다음에 뭐 신재의 판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런 그 판소리와 잡가들, 풍속화, 김홍도, 신윤복 나옵니다. 조선왕조 500년 왕의 계보입니다. 지난번 조선청 남북국 시대 때 보여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따와봤습니다. 눈으로 익히면 되겠습니다. 대원군 1863년부터 대원군의 10년 그래서 대한제국으로 넘어가죠. 1897년 대한제국,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잃게 됩니다. 제가 무국기로 표현해 놨습니다. 뭐 일제강점기, 망국기, 근데 사실은 나라가 없던 시기, 그냥 무국기도 괜찮아 보입니다. 일제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대한제국 14년에서 조선 총 518년간의 조선왕조가 이어집니다. 그 시대의 세계사 비교한 연표를 다시 한번 제가 발췌해 봤고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서양에서는 세계관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탄생,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탄생 이런 그 사상적 흐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도 있고요. 미국은 커지고요. 아편전쟁 나옵니다. 예, 이것으로 조선시대 2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근대화,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